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을 어떻게 낮추고 또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농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에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즉,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혈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될 때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만약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높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또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신장, 신경 등의 손상을 주어 시력 손실, 심부전,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적절하게 낮추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습관과 혈당 조절. 첫 번째로 혈당을 낮추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 조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쌀밥, 빵, 면류 Qué 등의 bueno.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단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면에 현미, 귀리,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우리 몸에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따라서 식단을 구성할 때에는 가급적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거나 흰빵 대신 통밀빵을 먹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로, 식이섬유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콩류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섭취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과 채소로 만든 오믈렛을 드시거나 점심에 닭가슴살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혈당 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과식을 하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 매우 좋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게 되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세 끼를 섭취하되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통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이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향상시켜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어떤 운동이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이 혈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식후 산책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주고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장소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혈당 조절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덤벨이나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와 같은 맨손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 2-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과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의 영향. 세 번째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가, 명상, 심호흡과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취미생활이나 산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당 조절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의 분비를 줄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기 쉬워지고 과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음식과 보조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견과류 또한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한 줌 정도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제를 통해 혈당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롬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미네랄로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며 마그네슘 역시
혈당 조절과 관련된 중요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리포산은 항산화제로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보조제들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섭취를 고려하실 때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수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는 매일 변동할 수 있고 나이, 체중, 스트레스, 식습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더욱더 세심한 관리와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통해 현재 나의 혈당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 개선이나 치료를 진행한다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혈당을 낮추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